아무도 읽지 않았어. 아 그냥 제발 그냥 읽어. 쭉쭉 읽어. 저 그 집중 아니 뭐야 도둑 맞은 집중력. 그렇지. 얼마까지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고. 세금으로 얼마까지 공제가 되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에서 재미를 찾아 헤매는 모험. 재미있어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좀 춥다고 입이 바로 굳어버리죠? 아 근데 진짜 감기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번 할 말이 감기 조심하세요 말고는 없는 시즌이 겨울 왔어요. 내내 감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요즘에 맞아. 100일해 유행한다고. 100일에? 그게 100일 동안 기침을 해서 100일해래요. 근데 막 심하면 기침하고 피토하고 그런다고. 이게 이런 그 기침 어. 있잖아요. 그런 기침을 하게 되는 게 100일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하는 걱정이 건강 걱정밖에 없더라고요. 잘 살아있으면 돼. 맞아. 네. 자, 이 알록달록이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옥춘 머랭입니다. 유령 머랭을 만들다가 색깔이 고운 걸 만들어보자 해서 실험하던 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침 할 수 있는 재료 다 있었고 그래서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쁘죠? 생각보다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아 이거 뭔지 알아! 약간 이렇게 옥춘! 이러면서 다 웃음을 터뜨리니까 아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21세기의 옥단춘이다. 이거 제사상에 올려도 되겠어요. 조상님들 만난 과자 갖고 왔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어차피 제사 끝나면 산 사람이 먹잖아. 아 그쵸 너무 그쵸. 불경스럽나요 이거? 아 아니에요 저희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은 그 아보카도도 올리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맞아. 집집마다 다 다른 거니까. 뭐 피자 올리는지 뭐 치킨 올리는지 뭐 이런 집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거를 올릴 때도 있는데 그냥 신문물이니까 아 조상님도 신문물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게 아닐까요? 저는 맞아. 또 이런 귀여운 과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탕국 대신에 마라탕 올리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아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유언에 남기는 거죠. 네, 국은 마라탕이다. 청경채반이 이렇게 하면서 푸주반이. 푸주반이 아 진짜 약간 아 근데 먹고 싶다. 약간 끝나고 먹으러 갑시다. 좋아요. 이번 책은 하드 SF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책, 네, 그렉 이건의 쿼런틴입니다. 와. 요 책을 읽기 전에 엄청 당부를 하시잖아요. 책이 어려운 것 같아도 절대로 덮지 말고 계속 읽어라. 좋습니다. 양자역학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초반이 미친듯이 재밌거든요. 거기까지는 다들 흥미진진하게 읽어. 그런데 양자역학 관련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포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새로 나온 번역인데 이게 예전 번역보다 좀 더 읽기 쉽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읽다가 만책을 다시 손에 잡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렉 이건 단편집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 쿼런틴이 또 재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전에 읽다가 포기한 책인데 단편집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좀 고민했거든요. 그 단편집이 내가 행복한 이유 그거 말씀은. 네,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읽다가 포기한 책을 다시 도전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단편집 너무 괜찮았고 새로 나온 판본이니까 또 도전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전에 읽다가 포기했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허블 트위터에서 편집자분? 담당자분? 그분이 아 자기도 그런 적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엔 좀 읽을만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전의식이 이제 불타올라 버렸어요. 오, 도전 결과 대성공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쿼런틴 영업을 할 때마다 아 그냥 제발 그냥 읽어. 그냥 쭉쭉 읽어. 멈추지 말고 쭉쭉 읽기만 하면 그냥 재밌다. 이거 봐. 책 아무도 안 펼쳐봐갖고. 그러니까 아니 양자역학 딱 나오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보면 여기도 여기까지 멈춰 있어요. 아니 저희 동네 책은 심지어 아무도 읽지 않았어. 내가 처음 빌린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무도 읽지 않았어. 아니 빌렸다가 뭔 소리고 하고 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양자역학 나올 때 경고 사인을 붙여야 돼. 그냥 읽으시오. 계속 읽으면 천국이 펼쳐집니다. 양자역학에서 뭐 확산이니 수축이니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은
그냥 뭐 초능력을 사용하고 있구만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좀 그런 걱정을 할 만한 게 여기 나온 용어들이 양자역학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양자역학을 알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상한 마음을 들게 하는데 그런 마음과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 이거는 확실히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양자역학 초능력장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 능력을 볼 때 그 능력이 뭔지 막 완벽하게 이해하고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를 볼 때 원자 폭탄의 뭐 구조, 원리 이런 거 몰라도 영화를 재밌게 보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 책을 읽고 나서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읽으면 나 이거 알아 느낌으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렉 이건이 완전히 양자역학을 가지고 노는 여우예요. 여우. 쿼런틴이 너무 재밌다던데 나는 양자역학 모르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전혀 상관없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읽어야지 노잼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이에요.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어. 맞아. 절대. 양자역학 뭐 그렇게 쉬운 학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거 귀 안에 있는 기술력 뭐 다 이해하고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게임 잘 돌아가고 메시 전송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쿼런틴에는 양자역학을 가지고 노는 재미 말고도 다양한 재미가 있죠? 네. 다양한 장르의 혼합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추리도 하고 첩보도 하고 초능력도 쓰고 연애도 하고 뭐 옛사랑을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고 막 아무튼 이 뭔 무서운 설정 뭐 흥미로운 설정 이런 거 다 때려 넣었어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구를 둘러싸는 버블이라는 막이 생겨가지고 별이 안 보이게 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좀비 보이스카우트. 근데 그 좀비 친구한테 뭔가 안타까운 면이 있어. 그런데 보다 보니 이 녀석 꽤나 사악해. 그런데 이 좀비가 버블의 미스테리를 막 풀어나가는 걸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생기는 호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녀석이 자신을 고용한 그 집단의 음모를 파헤치다가 위기에 처해. 흥미진진하죠? 처음에는 닉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일 잘하는 사악한 나쁜 놈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다 보면 그냥 너무 심하게 망가진 사람, 그냥 안타까운 쓰레기입니다. 그쵸. 쓰레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마냥 쓰레기가 아니야. 사연이 있는 쓰레기. 아니 그걸 뭐 감추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일하는데 이런 게 필요했을 뿐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보통 망가진 놈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자기를 매도하지 않거든요. 나 나쁜 짓 뭐 했겠지. 하지만 난 그게 필요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매도하는 행위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놈이에요. 변명도 안 해. 감정을 아예 안 느껴버리니까 자기 자신도 그냥 보호할 필요도 없는 상태로 그냥 뭐 누가 때리면 맞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감정이 없다. 공감 능력 같은 거 없다. 막 이러는데 자기 자신한테도 감정이 없이 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막 너덜너덜한 거야. 근데 괜찮대. 아니야, 너 지금 마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고 임마 정신 차려 막 이러는데 물론 이렇게 제정신인 사람이 머릿속에 그런 환영 장치를 넣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점점 애가 심해지잖아요. 그죠? 아니 남이 볼 때는 하나도 괜찮아 보이지 않거든요. 오. 근데 또 일은 잘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일을 근데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돈 주면 무슨 일들 다 해. 거기다 일도 잘해. 그러니까 점점 더 위험한 일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냥 잘하는 정도도 아니고 심지어 너무 잘하는 거죠. 참말로 지팔자 지각권다. 지팔직권의 표본입니다. 덕분에 다들 얘 엄청 탐내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냥 상처받은 길고양이인 거예요. 진짜 웃겨.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박살났는데 돈 주고 시킨 일은 잘해. 자기한테 관심 있어 하는 사람한테는 하악질을 하고 고용주가 지팔직권 길냥이한테 위험한 임무를 주잖아요.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데 심지어 무지성 충성 모드까지 심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 모드 때문에 어떤 일에도 슬픔을 감정을 느끼지를 못해.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사연이 있는 고양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설정이죠. 그러니까 독자의 뇌를 도파민 튀김기에 넣고 튀겨버리고 싶은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같은 야수 같은 깊은 눈 이거 있잖아. 그런 눈을 한 고양이가 너무 유능한 나머지 이상한 짓도 해도 납치가 돼. 근데 환장하겠는 게 이게 또
이 사람은 그걸 수긍해. 납치됐군. 이제 여기서 일하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수긍한다는 게 진짜 미친 것 같거든요. 이거 약간 음. 전근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술은 엄청 미래인데 나 납치됐나? 그냥 살지. 약간 이런 여기서 또 일 시키면 일하고 뭐 월급 주면 월급 받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뭐 차라리 막 이런저런 짓을 하고 막 그 사이 뭐 더 위험한데 휘말린 채로 또 자기 일도 막 이렇게 하고 뭐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냥이닉. 근데 자기 할 일 하는 사이에 더 엄청난 초사이언 슈퍼파워 양자역학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스스로를 감정 없이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애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같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에잉 이 불쌍한 고양이 같은 놈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중간에 또 포카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위험하고 막 이상한 실험에 스스로 실험체가 되거든요. 다들 자발적으로 막 그런 걸 선택해.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닉을 진짜 안쓰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웃음이 나와. 막 포카이가 너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 막 이러는데 닉이 막 변명하잖아요. 아니 난 임무 중이라서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난 불쌍한 게 아니야. 이런 외침이 느껴지는 거예요. 길고양이 닉은 원래 경찰관이었고 뭐 사실에 정말 사랑하는 주인님이 있었는데 주인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좀비가 되기로 결정하고 막 아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고양이한테는 양자역학 슈퍼파워 꼭 줘야 돼요. 저 지구나 우주의 운명도 그냥 맡겨버리죠. 이것도 3부작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벌써부터 기대가 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기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술들도 재밌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일단 한국인들을 미치게 할 만한 기술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뭐 레드넷, P3 충성 모드 이거 생기면 무조건 한국에서 데이트 칩니다. 부정적인 반응 엄청 많겠죠. 하지만 엄청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자기기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그 출시 전에 미리 광고 받아가지고 리뷰부터 해주지 않을까.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3 충성 모드 리뷰해보겠습니다. 외관으로 보면 멀쩡한 칩처럼 생겼어요. 저번에 뇌에 모드를 심을 수 있게 미리 장치를 해뒀기 때문에 호환이 됩니다. 여러분은 칩 말고도 서버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형태로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칩을 한번 뇌에 꽂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자기 자신과 완전히 다른 기분이 듭니다. 이거 진짜 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아. 1,000원 보내면서 지금 어떤 기분인지 말해주세요. 막 이러고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걱정돼서라도 다들 누군가가 미리 테스트하는 걸 너무 보고 싶어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예능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튜브로 실황, 뭐 리뷰 같은 거 많이 올라올 것 같고 누군가 테스트해보고 괜찮다는 말만 나오면 바로 할 것 같아요. 특히 또 뭔가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개념 자체가 엄청 매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도둑 맞은 집중력. 그렇지.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는데 이 책에서라면 뇌에 장치를 설치한 사람도 많으니까 뭐 칩 하나 추가하는 정도면 닌텐도 게임 칩 사는 느낌으로 사지 않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일의 퀄리티를 올리려면 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데 모드 하나로 내가 원하는 일에 충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기 이런 꿈의 상태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런 장치들이 단지 지식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닌 게 사실 기술이라는 게 한 번 풀리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핸드폰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특히 생업이랑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또 신경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느낌 들잖아요. 중요한 연락을 못 받는 건 아닌가 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없지 않으니까 초조한 게 당연하죠. 핸드폰이 중요한 만큼 핸드폰이나 기계가 줄 수 있는 기능이나 성능도 사실 한 시대 패러다임 안에서는 막 엄청난 격변은 아니잖아요. 뭐 아이폰 14와 15의 차이가 뭐 크지 않은 것처럼 인간이 뇌에 뭘 설치하든 결국 뭐 이미 그 기대나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나 비교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언젠가는 뭐 당신의 뇌를 해킹해서 1트로 만들어줄 레드넷 99만 9천 원 뭐 이런 나올 수 있는 거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코딩 교육 붐까지만 해도 할만했는데 쿼런틴으로 가면은 이러다 집안에서 뇌수술하는 법 유튜브 강좌 나오고 셀프 막 컴퓨터 조립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머리에다 칩 심기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와중에 설치하시겠습니까?
아, 집에서 뇌수술하는 거요? 아니요. 저는 검증된 공인센터에서 받을 거예요. 나도 불법 센터에서 불법 시술을 받을 거라고는 안 했어요. 나도 검증 받은 데서 받을 거야. 아, 근데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보통 빨리 풀리니까 미국에 풀리면 미국으로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정도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이제 언어의 장벽은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좀 일중독 성향이 좀 있는데 이런 면 때문에 생체 리듬이 엉망일 때도 있는데 일에 발동이 걸리면 멈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부드럽게 제어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유혹적이고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제때 밥 먹고 제때 일하고 깨어있는 동안에 일하고 모두가 바라는 상태 아니에요? 맞아. 굉장히 유혹적이고 그 장치만 있으면 일이 잘 굴러갈 것 같고 삶이 잘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미 상상 속의 구매 버튼 연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벌써 한 5개쯤 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요즘 많이 팔리는 자기계발서들만큼 충분히 팔릴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완전 잘 팔리는 거잖아요. 서점에 그 가서 베스트셀러 리스트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계발서 주인공처럼 살고 싶은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공에 대한 열망이기도 하지만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갓생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 다 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갓생을 살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언제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입부를 조금 보면요. 9페이지인데요. 대다수의 의뢰인은 통상적인 해결책, 즉 뇌신경의 배선을 수정함으로써 뇌에서 자체적으로 신호를 해독하고 그 결과물을 시각과 청각 중추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만족한다. 내가 쓰는 모드인 아모비서, 뉴러컴 5,999달러에는 가상성대 옵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송수신 시에도 완전히 보안이 유지된다. 비싼데? 좀 비싼데 인플레가 좀 있지 않을까요? 미래니까 또 가치가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받을 때 번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 뇌에서 자고 있을 때 알아서 연산으로 일을 받아준단 말이죠. 그리고 일어나면 꿈처럼 모든 일이 샤샤샥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굿모닝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그것도 완벽하게 수면 시간을 딱 채워서 너무 완벽하고 이상적인 느낌 아닙니까? 그럴듯하죠. 사실 일이 생기면은 그 짜잘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자고 있는 사이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내 뇌가 알아서 했다? 이게 또 다른 의미의 미라클 모닝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 뇌는 언제 쉬어요? 뇌는 안 쉬어도 되는 거야? 아, 네. 안 쉬어도 되는 거면은 기술력 진짜 최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것도 당연히 개발되겠죠? 근데 이거 너무 편리해서 양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또 전 좀 이거 선을 좀 넘은 발언이라는 거 알고 하는 말인데 다신 볼 수 없게 된 사랑하는 사람을 뇌 속에 장치를 심어서 보는 거 진짜 비윤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고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고양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 다시 볼 방법이 있대. 아이 그거는 이거 완전 반칙이에요. 사랑하는 고양이 다시 볼 수 있고 또 그 고양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치를 뇌 속에 심었다? 이거 사실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얼마더라도 구입하려고 돌아버린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고양이로 생각해도 이 정도 파괴력이라면 사람인 경우에 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뭐 사람들이 생명을 더 경시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사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위험한 일이죠. 그거를 이제 법이 막아주기를 바라야겠네요. 사장님이 머릿속에 칩을 심으려고 미리 끄고 불법 넥서스를 받기 전에 사망한 존재의 홀로그램 복사비 상영 제한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들한테 잘해야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상식적인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사람 한두 번 정도는 사랑 때문에 미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고양이의 결합이란 무적입니다. 총평을 좀 해보면 너무 사악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유혹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잘 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어떤 일의 목표를 해내고 진실에 다가가고 싶고 누구나 삶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과 만나면서 기묘하게 뒤틀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목표에 다다르는데 도움을 줘. 그러니까 진짜 사악한 작가. 그러기 이건 진짜 꿀잼 소설가입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싶어도
다 이렇게 행복하려고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점에서 그 읽는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소설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사악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이 좀 이상한 쪽으로 진행돼서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을 좀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잼예라고 생각합니다. 저 잼예라는 것은 확실하다. 잼예지만 이상한 잼예? 장벽이 있지만 음. 잼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무시하고 읽어주십시오. 양자역학 이꼴 초능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니, 그리고 책에 그 모드 설명할 때 모드가 얼마인지 항상 붙어있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돈만 있으면 나도 초능력자? 막 이렇게. 누구나. 넷소 컴퓨터 5,999달러, 뭐 100달러 막 이렇게 가격을 알려주니까 아 내가 고도로 발달된 PPL을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되는. 당장 유로컴 구매. 지금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레드넷 구매. 좀 비싼데 살 수 있을 것만 근데 같아요. 원래 신기술이라는 게 좀 비싸니까. 맞아. 정말 파는 물건인데 너무 높은 등급의 기술이라 비싼 그런 느낌? 요거 사면 또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걸로 돈을 벌고 막 이런 종류의 그 자본주의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너무 사업가 마인드 아닙니까? 내가 그 뭔가 투자해서 기물을 산 다음에 이 기물을 활용해서 얼마까지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고 세금으로 얼마까지 공제가 되지? 이러면서 자 뇌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저 빨리 입법이 제대로 돼서 불법 시술을 근절하고 행복한 사회 이룩합시다. 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음 잼예를 또 찾으러 떠나볼까요? 갑시다. 네 오늘도 재밌었다. 안녕. 안녕.